안녕하세요. 김성동 약사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지 그 근원적인 방법,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라고 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글자를 완성시키는 삶을 살면은 안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유추하시겠지만 병이라는 글자가 지금 채워지고 있죠. 이렇게 케이틀린이라는 학생은 다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병에 안 걸리고 잘 살 수 있을까, 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뻔한 내용이라고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요. 이 방법대로만 한다면 정말로 천수를 다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한 발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슬라이드가 어떤 글씨를 완성시킬지 짐작하시죠? 바로 병이라는 글자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케이틀린이라는 이 학생은 병원에 입원하기 불과 4일 전에 이렇게 해맑은 건강한 상태의 아이였어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고 4일 후는 와, 정말 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처참한 모습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10일 후는 이렇게 기관 삽관 후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회복이 40여일이 지난 다음에는 되어서 집으로 100일 만에 이제 나중에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케이틀린이라는 학생이 이러한 무시무시한 증상이 발생을 했던 이유는 바로 해열 진통제의 그 원인이 있었던 거죠. 이름하여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이라는 것에 걸려서 이렇게 사경을 헤매다가 집에 가까스로 구사일생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감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오한 발열이 일어날 때는 보온 해열을 해야 된다라는 가장 기초적인 것만 이해를 했더라도 이 아이는, 이 학생은 정말로 삶의 질이 높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기관 삽관을 한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니 얼마나 이 무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해열 진통제 공식 부작용의 약품 설명서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와사키 병이라는 것들이 있죠. 어른보다는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딸기화가 되고 손끝이 다 벗겨지고 이게 전신에 자반증이 일어나는 이런 일도 마찬가지로 약품 사용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해열 진통제의 부작용이라고 유추되어집니다. 그리고 자폐증은 많은 이들에 의해서 백신의 부작용으로 평가되고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혈병은 천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백혈병은 나이 든 사람보다는 미취학 아동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암이라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암의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백혈병 또한 나이가 많은 층에서, 중장년층에서 발생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오히려 이것은 역구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즉 어린아이한테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해열 진통제의 부작용란을 보시게 되면은 백혈병의 증상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 함부로 고열이 났을 때 어린아이들한테 해열 진통제를 다량을 투여하거나 아니면 하나로 듣지 않는다 해서 2가지 이상을 병용 투여하는 것들은 삼가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을 주파해가면서 오한발열, 관절통, 콧물 기침, 재채기 이 정도의 증상에 노출된 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 되겠고, 자기한테 주어진 미션을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는 건강을 잃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누구나 꿈꾸는 웰비잉, 더불어서 캔서 프리를 통한 웰다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애써 이루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후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한 것만 단순히 일컫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잠깐 동안은 영혼적으로라는 단어까지 물론 포함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그냥 안녕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이렇게 건강 정의를 후에서 내렸어요. 신체적인 건강, 그것도 신체적 완전 건강, 이거 하나만으로도 버거운 일일 텐데 정신,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각자의 신체적인 안녕 상태를 만들고, 그리고 서로가 유대를 해서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안녕한 상태로 만들고,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이 사회 안전망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서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도록 만든다면, 후의 건강 정의가 그냥 정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실제적인 일들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중 세 가지에서 첫 번째, 신체적인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기 위한 방법론을 초도에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패러다임이 그럼 전환해야 되겠죠. 붓다가 태어나서 인생은 생로병사, 이렇게 네 단계다라고 설파를 했었습니다. 근데 좀 전에 후에서 내린 건강 정의에 따르면 병사,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죠. 후에서 인정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생로사로 그치는 그 삶을 우리가 욕심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의 시작, 그리고 과정, 그리고 끝, 이 노선을 한번 지켜보시면 여기에서 뭔가를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모든 병의 시작은 무엇에 있을까요? 영양 불균형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그리고 음식으로는 고당분, 고온조리한 음식, 그걸 통해서 당독소의 레벨이 올라가 있는 음식, 그리고 약물 섭취, 약물 복용을 통해서 거기에 더해 분노와 두려움이 끼어든다면 우리의 삶이 신체적인 안정을 이루기엔 너무나 어려운 환경, 어려운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죠. 이러한 조건이 마련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일반 대사성 질환, 뇌, 심, 혈관계 질환이 파생하게 되겠고요. 종국에는 특수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 암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전 과정을 거쳐서는 안 되겠죠. 즉, 그 시작점에 있는 이 세 가지, 영양 불균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약물을 어떻게 하면 차단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당 독소 레벨을 낮출 수 있을 것인지, 어찌하면 분노와 두려움을 잘 조절해낼 수 있을 것인지, 이 세 가지의 내용, 요소만 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후의 건강 정의에 부합되는 신체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머물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중간 과정에 있는 대사성 질환도 피해 나갈 수 있을 뿐더러 맨 마지막 종착역에 해당되는 특수 대사성 질환도 우리가 그 역에 당도하지 않은 채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 무엇인가의 조치를 취해야 될 줄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여 년 동안 약국에서 쌓아온 경험, 그리고 20여 년 동안 고민해온 이론의 축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자연 치유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암, 그리고 백혈병에 이르기까지 그 전 과정에 걸친 질병들에 대한 해법을 제가 만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내추럴 힐링 게이트, 자연 치유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건강한 삶을, 반건강인의 삶, 그리고 나중에는 질병인의 삶을 살다 갈 수밖에 없겠죠. 이 장면은 생물학 600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맞추림해 놓은 그림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또한 하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건강이란 것은 무엇이죠? 정상적인 대사가 뒷받침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건강한 정상 대사를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느냐? 바로 효소의 힘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효소가 필요로 하는 요소들은 그 위와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 바로 그 원료에 의해서 그 효소의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게 되겠죠. 누구나 아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는 원료를 가지고 비타민, 미네랄,
보조 효소를 통해서 거기에 더해져 항산화제, 파이토케미컬, 어체 필수 지방산, 당, 영양소 등의 도움을 통해서 효소가 이화와 동화 작용을 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 몸에 건강한 정상 대사가 이루어지고 건강이 뒷받침되어지는 거죠. 근데 마침 독소가 대량으로 우리 몸에 유입이 되기라도 한다면 이 효소 시스템은 작동을 멈추거나 아니면 작동이 일부 잘 되어지지 않는 반작동 상태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고 에너지의 생성뿐만 아니라 몸에 필요한 구조를 만드는 그런 일들, 동화작용도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효소를 살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효소를 살리려면 이 그림에서처럼 독소가 들어오지 않게 하거나 들어온 독소를 빨리 해독시켜서 밖으로 배출시켜야 됨을 이 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이제 병리학 책을 한번 한 장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리학 책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병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에 관한 학문이죠. 병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겠습니까? 두 가지의 경우를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첫째,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필유, 이무. 꼭 있어야 되는데 필유, 이무. 근데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몸에 병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없어야만 할 것들이 있을 때, 필무인 것이 이유 있을 때, 이때 또 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는 영양 성분을 섭취를 해서 뉴트리션에서 해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없어야 할 것이 있을 때는 그 없어져야 될 것을 디톡시피케이션, 해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없어야 될 것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걸 합해서 뉴트리 디톡스, 영양 해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시소가 나와 있어요. 왼편에 보시게 되면 우리 몸을 괴롭히는, 우리의 몸을 비건강 상태, 질병 상태로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격성, 항상성을 방해하는 공격인자들이 나열이 되어 있죠. 얼마나 많은 공격인자들이 주위에 있는지요. 무색, 무치. 우리가 맡을 수도, 느낄 수도, 감각할 수도 없는 것들이 우리 몸을 향해서 들어오는 아주 강력한 독성 화학 물질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특허라는 명목 하에 개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나 지금 그 수십만 년을 주파해 오면서도 방어인자, 항성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방어인자는 그대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시소게임은 1번, 즉 항상성을 방해하는 공격인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시소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소게임을 2번 게임으로 바꿔야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바로 방어인자 중에서도 우리 몸의 셀-투-셀 커뮤니케이션, 세포와 세포 사이의 통신을 하기 위한, 그리고 외부 인자를 인식하기 위한 7가지의 당, 핵심 당 영양소, 이 부분이 또한 부가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오른쪽에 전구의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는 불이 들어오지 않겠죠. 왜냐하면 맨 마지막 5번째에 있는 그 스위치가 오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1번 스위치,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2번 스위치, 그리고 모체, 필수 지방산 3번 스위치, 그리고 4번 파이토케미칼까지를 공급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건강한 상태를 유도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당 영양소와 당 독소 제거, 이 두 가지가 같이 전제되어야만 5번의 스위치가 켜져서 이 건강의 불빛이 들어오게 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 그런 슬라이드가 되겠죠. 자, 이제 답으로 가보겠습니다. well-being, well-dying 하려면 1번에서부터 7번까지를 하면 됩니다. 쉽냐고요? 그냥 거저되는 것은 없죠.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오지랖 넓게 주위 사람들을 살펴야만 1번에서 7번까지가 가능해집니다. 1번은 프라이팬을 쓰지 않고 냄비를 사용한다. 조리 도구에 관한 부분이죠. 1번만 하더라도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그 수많은 대사성 질환들의 한 3분의 1? 이 정도는 아마 없앨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굽고 튀기고 볶은 음식들이 우리 몸에 커다란 문제점을 일으키게 되고 병을 가속시키고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죠. 2번은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하는 ECM의 구조를 만들고 또 그 공간에 물을 채우기입니다. 세 번째, 당독소의 식품은 삼가하기. 당독소 레벨이 높아져 있는 것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빵을 예로 든다면 빵뿐만 아니라 이게 노릇노릇해져 있다면 그 안에 당독소를 많이 품고 있는 거예요. 분유 같은 예를 들자면 분유는 노릇노릇하지는 않죠. 모유를 당독소 레벨을 7로 한다면 모유는 7로 한다면 이 분유 같은 경우는 490, 약 70배 정도의 당독소 레벨의 차이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 곳곳에 우리가 안심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그래서 잘 가려서 먹어야 된다. 냄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당독소의 레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당독소 레벨이 적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필요한 조리 도구이다. 이렇게 먼저 인식해 놓으시고요. 앞으로 자세한 설명이 뒤따를 겁니다. 4번, 약물. 한국 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약을 좋아하죠. 약을 권하는 사회이기도 하고요. 약물 삼가셔야 됩니다. 꼭 필요할 때 최소량만, 최소 기간 동안만 그렇게 복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가급적 먹지 않을 수 있다면 먹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5번째, 운동하기인데 지긋지긋한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은 하면 안 되겠고요. 마음이 설레이고 기다려지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타기가 가장 기다려지고 설레이는 운동입니다. 매일같이 타라 해도 탈 수 있는 운동이 저한테는 자전거이죠. 6번째는 자연식품 먹기입니다. 너무 뻔한 내용이지만 1번, 프라이팬을 쓰지 않고 냄비를, 자연식품을 통해서 냄비를 사용을 해서 자연식품을 먹는다면 우리는 정말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 6번 요 두 가지만 신경을 쓰더라도 참 우리는 병원 신세질 거 없고 약품 신세질 거 없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언뜻 보면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마음을 먹는다면요. 그래서 aim high, 인생의 목표를 좀 더 높게 둘 필요가 있어요. 그냥 주어진 시간, 주어진 삶이니까 살자, 이게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지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으로 목표점을 둔다면 우리는 음식도 가릴 수 있겠고요. 운동도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웃도 챙길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생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1, 2, 3, 4, 5, 6번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7번, 분노와 두려움, 이 두 가지와 간격을 두어야 됩니다. 아무리 1번과 6번을 잘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있는 이 분노와 두려움의 장에 휩싸이게 된다면, 이 두 가지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면 참 1번과 6번이 무참히 깨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혼자서만은 이 분노와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건너뛰어서 넘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지랖 넓게 서로가 서로를 챙겨줄 수 있는 유대감만이 이 분노와 두려움과 어떤 한 사람과의 간격을 둘 수 있는 여유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1번과 7번의 각각의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뭐 어렵지 않죠. 말 그대로입니다. 프라이팬을 안 쓰고 냄비를 쓰는 것이다. 이유는 당독소, 우리 몸의 병리 상태, 병을 유발하는 최대 인자라고 이제는 합의되어져 가고 있는 이 당독소의 수치, 레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프라이팬 요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프라이팬을 그냥 치워버리면 돼요. 프라이팬을 치우면 식용유를 가지고 볶고 튀기고 구울 수는 없게 되겠죠. 따라서 자연히 독소가 줄어들는, 산패되어지지 않는 기름을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라이팬을 사용하는 것은 멈추고 냄비를 사용하자. 웰빙, 웰다잉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ECM,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구조, 이것을 정상적으로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 안을 좋은 물로 채우는 겁니다. 보시면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혈관과 맨 왼쪽에 있는 세포, 그 사이에 강이 있어요. 그 강을 ECM,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합니다. Extracellular Matrix라고 하는 이 세포의 기질에는 간질액이라고 하는 물을 12리터 정도를 채우고 있어요.
왜 이 물을 채우고 있어야 되냐면 혈장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양분을 세포 안으로 유입을 시키려면 이 중간 부분을 건너가야만 합니다. 반대로 세포에서 대사를 마치고 난 오염물질을 배설시키기 위해서, 해독시키기 위해서도 또한 이 간질액 ECM이라는 공간을 건너야만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말라 있게 되면, 메말라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ECM, 세포의 기질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혈장이 우측에 있죠.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 안에 혈장 3리터를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포에는 25리터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ECM이라고 하는 세포의 기질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 약 12리터의 간질액이 채워져 있습니다. 간질액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혈장으로부터, 혈관으로부터 공급되어 있는 영양분을 세포로 수송하기 위해서는 이 강을 건너야 돼요. 반대로 세포에서 대사를 마치고 난 대사산물, 즉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도 바로 이 강을 건너야만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이 간질액에 메마름 증상을 많이들 갖고 있어요. 이유는 날로나 늘어나고 있는 그 커피숍, 그래서 물을 많이 빼는 그런 음료들을 너무나 많이 마시고 있죠. 점심 식사는 안 해도 커피는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술도 대표적인 이뇨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싫은 소리 듣게 되면 순간이나마 들었더라도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강도의 스트레스, 이렇게 세 가지 인자에 우리가 늘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 간질액이 충족되어 있을 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꾸준히 우리가 하루에 자기 체중의 약 3 내지 4% 정도의 물을 드셔야 되는데, 이때 물을 드실 때 역삼투압 정수기를 통한 그런 물을 드시게 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을 주고 스트레스를 끼치게 됩니다. 거기에 좋은 소금, 천일염을 타서 맛을 간간하게 해서, 누구나 그 간간한 맛을 느끼는 농도는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간간한 맛으로 해서 그 물을 마셔야만 이 ECM에 좋은 소금물을 채워야만 바로 이런 영양분의 전달, 그리고 독소의 배출, 이것이 원활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조건, 당독소 식품 삼가기. AGE라는 것은 그냥 영어 단어로 하면 AG, 나이가 되겠죠. 이것은 뭐의 약자냐면 Advanced Glycation and Products,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좀 어려운 내용이 되는데 말 그대로 나이를 먹게 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다르지가 않고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 나이를 먹게 하는, 즉 병들게 하는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AG 물질이 생성이 되는 것, 이 부분을 없애고 그리고 분해를 촉진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 먹으면 되겠죠. 아까 플라이팬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AG 생성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결이 될 수 있겠고, 이미 들어온 것은, 그리고 들어와 있어서 이제 결합을 해야 될 것, 다른 단백질과 결합을 할 때 그 결합을 분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분의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대두배아 추출물에서 뽑아낸, 대두배아에서 뽑아낸 그 추출물이 이러한 AG의 생성을 억제하고 AG의 분해를 촉진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통적인 그러한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건강식품을 먹는 것 물론 필요하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식생활을, 현대인의 식생활, 즉 회식문화, 우리나라의 회식문화는 굽고 튀기고 볶은 음식 먹기가 우리나라 회식문화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죠. 이런 것을 주로 먹는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피자, 햄버거를 자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두배아 추출물, 이거를 꼭 우리가 상에 테이블에, 탁자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것을 항시적으로 섭취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전보다 30년 혹은 40년 이상의 삶을 더 살아야만 돼요. 이제 평균 수명이 불과 30년, 20년, 10년 안에 이렇게 이제는 100세를 바라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100살을 산다고 그게 좋을까요? 그게 재앙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드렸듯이 신체적으로 온전한 건강 상태에서만이 100세의 의미가 있지,
아픈 상태에서 30년, 40년을 더 산다면 그 자체가 재앙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재앙은 뭐니 해도 아마도 식구를 못 알아보는 현상, 증상, 즉 치매이라 생각합니다. 그 치매가 걸리는 원인도 이제는 대부분 당독소 때문이다라는 부분의 합의점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머릿속으로 독소가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독소 차단막이 바로 BBB라고 하는 건데요. Blood Brain Barrier, 혈액 뇌 관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견고한 문처럼 생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름망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뇌에는 함부로 불순물이 들어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창조주께서 이런 부분을 세팅을 해놨습니다. 근데 당독소라는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옛날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는 당독소라는 것이 그냥 천연식품에 들어있는 그 아주 미니멀한 최소 수준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조리기구가 발달되어 있고 프랜차이즈 사업이 융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BBB 배열을 깨는 이 거름망을 깨버리는 그러한 독소물질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누 그리고 샴푸, 이제 가장 치명적인 건 치약에 들어있는 계면 활성제인데요. 이 계면 활성제가 다 지방을 녹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문들이 튼튼해지지 못하고 점점 허술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BBB 배열을 살리는 것이 바로 뇌질환, 치매 질환에 이행되지 않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 독소는 브레인 로스, 기억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치매 현상을 막는 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이거 글라이코톡신을 없애는 것이 가장 큰 키워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이에 따른 당 독소 레벨 가이드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50대, 60세에는 뭐 2.09 플러스 마이너스 0.3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의 얼마 전에 그 당독소 레벨 2018년도, 요즘에도 이러한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20대, 30대 정도의 당독소 레벨 1.5에서 1.6, 많아도 1.7 요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물학적인 나이는 20대, 3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제가 1966년생이기 때문에 다른 저의 동료들보다도 훨씬 낮은 당독소 레벨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무리하고 싶을 때 무리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자기 삶에 주어져 있는 미션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저러한 당독소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섭취해야 되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다시 반복되는데, 프라이팬 사용하지 않기, 냄비 사용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음식들 보시겠어요? 프라이팬 사용한 게 없죠. 반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여기 보시면 고기도 굽고 튀기고 볶은 것이 아니라 삶고 찌고 데친 수육, 삼겹살 들어있고, 그다음에 삶은 계란, 그다음에 문어 숙회,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가 즐겨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와 위험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60점 맞게 되면 이제 낙제점을 맞게 되면 유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61점 맞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하나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유급이 되죠. 그렇듯이 여기에 각 나이의 평균치라는 거에 대해서 기대지 마시고 20대에서 40대 정도의 당 레벨, 약 1점 높아도 1.8, 1.9 정도, 그 정도에서 멈추어서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식한테 민폐 끼치지 않는 그러한 웰비잉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약물 삼가기. 약물, 우리가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너무나 한국 사람들은 쉽게 약에 손을 대요. 정말로 감기 이 정도는 약물에 손을 대지 않고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고 막을 수도 있고, 또 그 속도, 치유 속도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약물을 삼가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약물을 많이들 먹느냐? 대사질환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약물에 많은 사람들이 의존하게 되는데요. 이 대사질환은 현대약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약이 풀 수 있는 문제는 대부분 감염질환 쪽으로 국한되어 있어요. 또 응급한 상태에서만이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아래 빙산을 아래에 해당되는 저 가장 큰 부분,
수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 대사 질환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현대의학이 풀 수 없는 난제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사 질환을 자꾸 약물에 의존해 가지고 풀려고 한다라면 우리 몸에 엄청난 부담과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약물이 공통적으로 갖는 수치가 있어요. 바로 LD50, Lethal Dose 50, 즉 실험 동물군 50%를 사멸할 수 있는 약물의 농도 이건데요. 이 부분을 FDA에 제출을 해야만 FDA에서 이 약품에 대한 등록, 허가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만도 약 15년 전 데이터인데 그때만 해도 벌써 10만 6천 명이 properly prescribed, 제대로 된 처방, 즉 이가 아플 때 진통제, 혈당이 높을 때 혈당 강화제,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만 6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 2만 명이 지금 현재 2만에서 2만 5천 명이 이렇게 제대로 된 처방전에 의해서 사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놀라운 수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튼튼한 성으로 보이는 이 현대의학을 믿고 약물의학을 믿고 케이블을 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왜 우라는 표현을 했냐면은 그 약물의학의 하부 구조, 즉 안전성이 단단치 온전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타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약물 중심의 현대의학은 이제 환경, 영양소 중심의 환경의학으로 바뀌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후가 정의하고 있는 신체적으로 완전히 안녕인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고 그 상태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물의학이 추구하고 있는 symptoms, 증상을 없애는 것에 연연하고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뿌리에 해당되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이 뿌리요법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단순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약물요법과 영양요법의 그 가치 차이를 설명해 놓은 그림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약물요법은 시치푸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처럼 증상은 좋게 해놓으면 그 다음날 또 원상태로 되고 또 좋게 해놓으면 그 다음날 원상태로 되는 이 시치푸스의 신화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약물요법이 되겠고요. 영양요법은 무엇을 열심히 했을 때 그 원인인자를 영양요법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완전 치유에 이르게 되는 스노우볼 이펙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혈당이 높은 분이 아니면 혈압이 높은 분이 당뇨약, 혈당 강화제, 항고혈압약 이 약을 10년 동안을 먹었다 손 치더라도 어느 날 흥분한 나머지 소풍 가기 전날 흥분한 나머지 그 다음날 약을 먹은 것을 빠뜨리고 잊고 빼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날의 혈압은 10년 전의 혈압보다 높아져 있거나 아니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대부분 높아져 있겠죠. 그럼 무엇을 10년 동안을 열심히 한다라면 그것은 좋아져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운동이 되었건 공부가 되었건 돈을 버는 것이건 그 무엇이든지 간에 10년을 하루같이 했다란다면 반드시 그 10년 전보다는 좋아져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약물에 의존해서 그 증상을 없애는 것에 급급하다 보면 10년 전보다도 더 좋아지지 않은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영양요법, 식이요법, 영양요법을 이것을 주로 하고 약물요법은 어쩔 수 없는 응급상태, 어쩔 수 없는 증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바로 조금만 사용하고 주어진 기간만 최선으로 사용하는 것에 그쳐야만 됩니다. 웰비잉과 웰다잉을 하기 위한 다섯 번째는 기다려지는 운동하기.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기인데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그 한 가지에 집중을 하게 되죠. 다른 잡생각이 안 들게 되죠. 그래서 마음속에 요동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안 좋은 정서들을 필터링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운동하는 시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꼭 몸을 움직이는 운동만이 전부는 아니겠고요. 누구랑 담소를 나누는 것도 뭐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괜찮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런 필터링 효과가 좀 더 강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자연식품 먹기. 너무나 이것은 뻔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기가 쉽지가 않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신선식품을 주문을 해서 새벽 배송을 시켜서 제가 만든 레시피에 따라서 주스를 만들어 먹습니다. 그러면 정말 상쾌한 기분을 유지할 수가 있겠고요. 하루 4시간 혹은 4시간 반을 자더라도 그렇게 부딪히지 않는 그런 오후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자연식품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그냥 좋아서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B라고 되어 있는 이 그림이 무엇이냐면 혈관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게 솜털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솜털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혈관벽이에요. 이 혈관의 내피세포에서 저렇게 많은 솜털이 나와 있거든요. 그 솜털이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무수히 저 혈관벽을 건드리고 두드리고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증이 생기겠죠. 그것을 방어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무수한 솜털들이 나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솜털들이 다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거냐면 좀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이러한 수많은 야채, 과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과일이 나와 있는데 과일 주스, 착즙 주스는 그것이 아무리 천연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과당의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전체 홀푸드 형식으로 전체로 먹는 형태로 이 과일을 섭취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물론 양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고요. 제한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자연식품, 채소와 과일을 먹음으로써 이렇게 혈관벽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혈관이 무너지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관이 막히게 되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의 건강을 잘 챙겨야만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 대부분이 이 혈관이 막혀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식품을 먹지 않고 당독소 레벨이 높은 음식을, 그것도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상태에서, 그리고 담배와 술을 마시는 상태에서, 그리고 커피를 잔뜩 들이켜서 물이 줄어들어 있는 신체 상황을 만들므로써 우리는 자꾸 이렇게 혈관을 망치는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분노와 두려움, 이것과 간격을 두기. 이거를 통해야만 우리가 웰빙, 웰다잉을 할 수 있어요. 자, 분노는 개인적 감정에 속하는 거고, 두려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과 어떻게 내가 간격을 둘 수 있느냐. 누구는 분노하고 싶어서, 누구는 두려움을 느끼고 싶어서 느끼느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냐, 살다 보면. 물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분노를 느끼고요,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웃인 거죠. 여기 한 가지를 소개할 내용이 있어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는 로제토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로제토라는 마을에는 누가 사느냐? 이탈리아에서 이주해온 분들이 이 펜실베니아 로제토라는 곳에 산다고 해요. 근데 이들이 놀랍게도 6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65세, 평균 65세인 사람들이 걸리는 심혈관계 질환, 그거의 반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자들이, 아니면 일반인들이 언뜻 생각하기에 건강한 음식을 먹는가 보나,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하나 보다, 공기가 더 맑겠지, 이런 생각들, 모범답안에 해당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때로는 특별한 유산균, 요구르트를 마시나 이런 생각쯤을 할 수 있는데 다 빗나갔습니다. 이들은 다 대부분 이제 과체중이래요.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도 않고 담배도 제한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왜 이들은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미국 같은 동년배 65세, 평균 65세보다 2분의 1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강 상태에 머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들 간의 정서의 힘이라고 합니다. 이들 마을은 약 2,000명이 모여 살고 있다는데 이 마을에 커뮤니티가 22개나 된대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이 거드름을 피우지도 않고 못 산다 해서 위축되는 그런 눈치를 받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서로가 이렇게 이 화면처럼 웃고 떠들고 즐기고 서로를 챙겨준대요.
이렇게 해야만 분노가 사그라들고 두려움이 적어지게 되겠죠. 근데 나만 아는 삶, 내 울타리 밖은 신경 쓰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나는 괜찮을 것 같지만 결국 나 또한 고립되어지고요. 나 또한 그 분노와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는 상태가 언젠가는 되어지고 맙니다. 왜 그 많은 재벌들이 어이없는 병에 걸려서 어이없게 이 생을 등지게 됩니까? 그들의 분노, 그들의 두려움을 서로 해소해 줄 수 있는 가까운 친구, 가까운 벗, 가까운 이웃이 그만큼 없었다는 반증이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서의 힘까지 1번에서부터 6번까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고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이웃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우리 울타리 바깥으로 한 발자국, 반 발자국만 이렇게 내어놓는 그러한 오지랖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1번에서 6번까지가 어렵지 않게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 김성동 약사였습니다. 건강한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